안녕하세요. 300초 인문학의 강소욱 PD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 PD의 책 읽기 조금 어, 오랜만에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강 PD의 책 읽기는 이번 시간에는 그 선국 교수가 지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 그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그 이제 제가 중년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 또 대화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것인가, 행복해질 수 있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초 인문학 블로그에도 그 행복이라는 부분에서 쭉 자료를 좀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나오면 쭉 자료를 모으고 그 유튜브에도 어떤 영상들이 있으면 좀 보고 이 행복이라는 부분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항상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행복의 기원이라는 이 책을 한번 읽는 시간이 됐는데 어, 참 읽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수긍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극 교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도대체 이 행복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느낄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을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인간 생존의 기원 측면에서 쭉 이렇게 가져오는 책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이나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 큰 자연의 질서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질서 속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그 우리 인간과 침팬지가 이렇게 진화의 과정에서 갈라지는 과정이 대략 600만 년 전으로 보면 인간이 농경 세대를 한 거는 6,000년 전. 그러니까 600만 년 전하고 6,000년 전. 이걸 이제 인간 한 세대로 세대별로 나누면 30만 세대고 우리가 농경 생활을 한 지는 250세대 전. 근데 이걸 초수로 이렇게 재보면 불과 365일 중에서 시간으로 재면 365일 중에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문명 생활을 하고요, 농경 생활을 하는 거는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365일 기준에서 2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364일 22시간은 뭐 피비린내 나는 싸움하고 이렇게 아주 아주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 진화 발전을 해오면서 우리 유전인자 머릿속에 철저하게 이렇게 심어놓은 어떤 유전적 시그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어떤 대표적인 게 생존과 짝짓기를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어, 어, 생존해 왔고 자신의 어떤 생존 그리고 어, 내가 원하는 상대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짝짓기 작업 속에서 이세를 놓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 그 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글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남는 게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에 그 가스실에 들어갈 때 많은 그 남성들이 죽기 직전에 그렇게 자유행위를 많이 했다는 기사를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의 어떤 이세를 남기고 싶은 이거는 인간이 어떤 거역할 수 없는 생존과
짝짓기, 그리고 자기 2세를 남기고 싶은, 자기 유전자를 버티고 싶은 어떤 치열함, 이런 어떤 속에 성교 교수는 행복의 어떤 가치와 원리를 한번 찾아보는 어떤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행복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예.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넓은 아파트, 내가 좋아하는 넓은 뭐 차량, 메이커 있는 차량,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내 삶이 행복할 거라는 이렇게 일반화된 이 생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객관적 삶의 조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행복하고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복의 개인차를 결정하는 어떤 개인차를 조금씩 결정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유전자적 특성 혹은 어떤 점에서 외향성,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성을 어떻게 맺느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혼자서 아무리 이렇게 뭐 나는 행복해 그런다고 산속에 들어서 혼자 토굴 속에 살면 모르지만, 우리는 가정에서도 아내와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가, 그 관계성 속에 살 때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아내도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중년의 고독과 소외된 개인이 느껴져요. 불행하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계성,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회사에 나가서도 그런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좋은 관계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훨씬 에너제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이런 거에는 신경을 좀 덜 썼잖아요. 결과만 나오면 된다. 근데 지금 사회는 결과를 반드시 내되 법과 제도와 사회 규범의 틀 속에서 해야지, 불법과 부당한 거와 어떤 부정적인 것을 써서, 반칙적인 것을 써서 낸 결과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이 안 되는 사회로 점점 더 갈수록 고도화 선진화되어 가는 과정이 이런 부분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복은 어떤 기쁨의 강도가 아니다, 빈도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행복은 이런 요소들을 객관적 삶의 조건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한편으로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먹고 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의 뭐 집도 있고,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집이라는 공간. 근데 집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옆집에, 야, 우리 옆 아파트 보니까 더 넓은 아파트가 살더라. 야, 자존심 상해. 빚을 내고 더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가다 보면 그 이자에 허덕이게 되고, 자녀들의 어떤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특성과 가족의 경제 상황이 잘 밀접돼서 방향을 잡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옆집하고 비교하고 다른 집 아이들이 어디를 가느냐를, 얼마를 하느냐를 비교하다 보니까 가랑이 찢어지면서 그 속에서 번뇌가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더 가치 있는, 또 더 본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만이 가진, 우리 자녀만이 가진 본질적인 그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정말 잘하는 것, 아니면 관심 있어 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덮어놓고 지금 잘 나가는 예를 들어 공무원, 경찰,
군인. 지금 이 논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과연 그대로 유지될 거냐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이 과연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되게 많은 차이를 느끼고 부질없는 짓들, 허황된 짓거리들을 정말 많이 저질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냐 하는 생각,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읽고 공부하고, 읽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한 발씩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가는 게 행복의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덴마크 사람들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말레네 리달이라는 덴마크 여성이 지금 프랑스 쪽에 살고 있는데 말레네 리달이 쓴 책입니다.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레네 리달은 그럼 왜 덴마크 사람들은 가장 행복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신뢰. 첫 번째로 만약 우리나라 사회에서 행복해지려면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레네 리달은 덴마크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가장 행복한 이유는 신뢰랍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있냐면 덴마크의 시내에서 레스토랑 앞에서 레스토랑 안에서는 아이들의 유모차를 끌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유모차를 그 식당 바깥에 이렇게 아이들을 놔둔답니다.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부모들이든 사람들 모여서 식사를 한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덴마크에 그 자고 있으면 바깥에서 자고 있어도 이 아이들을 누가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뢰가 있다면 사회적 신뢰가 있는 거죠. 서로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신뢰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정이나 우리 패밀리 일반 집으로 가져오든지 회사로 가져와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신뢰 구조가 있으면 근데 모두가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가정이 안 되겠죠. 두 번째가 자유.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인터뷰 기사도 읽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웬 뜬구름 잡는 소리? 웬 자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가 많잖아요. 2002년에 거리에 막 쏟아져 나가지고 대한민국 외치고 물론 가치 있는 일이죠.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오면 개인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야지 사회 전체로 행복해지고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유의 예는 뭐냐면 이 덴마크에서는 아이가 자기 잡을 못 잡다가 잡을 나 그러면 청소를 하겠다. 그런데 전화가 왔더랍니다. 엄마가. 그 엄마가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마침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이 무슨 직업인데 청소부가 하겠대. 정말 그 일로 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대. 직업의 기천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도 추천해주고 옆에 소위 우리는 비교 대상인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걸 응원하고 그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어떤 선택, 결정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 자유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공동체의식. 너무 이렇게 저는 이 인터뷰하고 신문에 난 인터뷰를 읽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좀 뜬금없어요. 구체적인 무슨 솔루션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정상적인 얘기를 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사회나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Back to the basic.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화려한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어떤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본질.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신뢰, 믿음, 자유, 사랑.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가치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복원하고 찾아야 되겠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한 예로 그 그랜드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아시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문안 교회와 연세대학교를 세운 가문이 바로 언더우드 가문입니다. 거기에 4대소인 4대손이 바로 그랜드 언더우드입니다. 저는 이 사람 인터뷰를 쭉 또 보면서도 한 대 툭 맞은 게, 말레네 리달이 덴마크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전지전능하고 모든 솔루션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허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베이직, 백투더 베이직, 본질로 돌아가야 될 가치는 신뢰, 사람과 사람의 믿음을 주고 믿음을 받는 것,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힘든 거 수호지심, 측은지심 이런 거 있잖아. 동양적 가치로도 표현되잖아. 이런 것들에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랜드 언더우드 인터뷰는 네이버에 찾아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저는 되게 이렇게 멀리 있지 않고 본질적인 여기 있구나.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로버트 윌딩어인데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로버트 윌딩어 교수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행복이란 무엇인가의 추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튜브에 올려진 인터뷰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75년간 사람들을 연구를 해오고, 그 사람들이 75년 벌써 최소 자기 삶을 인지하기 시작한 게 10세 때, 10살 때, 20살 때라면 최소 지금은 벌써 85세 아니면 95세잖아요. 75년간 연구해온 결과를 보면, 1.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 혼자 독구다니는 외롭고 불행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빠와 자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이 관계의 좋은 관계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뇌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행복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성격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전면에 이 책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예를 들었지만,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책이고 관심 있는 주제다 보니까, 결국은 행복은 자기 자신이 만든 가치,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사람과의 관계성, 그들과의 그 속에서의 신뢰, 자유, 이런 것들,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 관계의 질에서 결정나는 거지, 세상이 이해하고 있고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 그곳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 찰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행복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찾고, 내 자신에서 출발해서 관계성 속에서 찾는 게 곧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 교수가 마지막에 행복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론은 사랑하는 사람과 먹고 마시고 대화할 때, 그것도 빈도수에서 자주 먹고 마시고 대화할 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죠.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